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오래전에 상담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우리 나이로 57세입니다. 경금이 지지에 뿌리가 전혀 없어서 인성으로만 버티고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지지에 비겁이 없이 인성으로만 강해진 구조들의 특징을 보면 자존심, 체면 등이 매우 강합니다. 친구나 지인관계를 포함한 사람관계, 즉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체면이 손상되거나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이런 분들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이분을 살아가게 또는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구조는 그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하는 만인들에게 친절은 하겠으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사라지거나 또는 손상되는 순간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나쁜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얇은 가면 정도는 쓴 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가족들에게 비추듯이 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의 분들은 우리들이 쓴 가면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강력한 가면을 쓰고 살고, 남에게 자신이 책을 잡힐 만한 그 어떤 틈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친한 사람들도 이런 분들의 내면 깊숙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남들 앞에서 절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태연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런 구조의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스스로의 존재의 이유 또는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해월의 경술일주입니다. 월지 식신격을 만나기는 했으나 지지의 인성들로 인해서 파격되었습니다. 인성이 너무 많지요. 이것은 도식의 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편인도식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도자가 넘어질 도자를 쓰고 식자가 식신할 때 그 식자를 쓰거든요. 밥식, 먹을식 이렇게 쓰는데, 도식을 표현하자면 밥그릇이 넘어진다고 해서 실제 이런 구조는 모친이 귀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모친 아닙니까? 나는 금생수하러 가야 되는데, 일간이 금생수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금생수하러 가야 되는데 모친이 이를 제재를 하거나 남들이 볼 때는 당연히 모친으로서 해야 할 제재를 했을 뿐인데 본인은 그거를 고깝게 받아들이거나 그냥 단순히 사주 글자로만 보면 내 밥그릇을 넘어뜨리는 주체가 인성, 즉 모친이므로 모친과의 애증관계들이 많아요. 또 모친이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별것도 아닌데도 이런 구조는 모친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이나 심리 패턴을 보면 생각은 많은데 실행까지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인성이 생각이고 식신이 행동 아닙니까? 생각이 행동을 압도하다 보니까 생각은 많은 반면에 행동이 느린 거죠. 체면과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검열이 강해짐과 동시에 남의 시선,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게 되고, 자신은 완벽주의가 아닌데도 완벽주의자처럼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책 잡히기 싫다 이거지요. 이게 체면과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꼼꼼할 수 있어요.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주를 보면 상관폐인의 상도 볼 수 있습니다. 요 시주를 말하는 겁니다. 개미. 상관폐인은 상관이 인성을 찼다 이 말입니다. 찼다, 허리에 찼다 이 말입니다. 패자가 한자로 찰패자거든요. 요즘은 사람들이 허리에 뭐를 안 차고 댕기지만 옛날에는 허리에 열쇠도 차고 허리에 뭐를 많이 달고 댕긴 거 알고들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상관이 인성을 찼다고 해서 상관폐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즉 상관이 인성한테 제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나 상관폐인이 좋지, 이 구조는 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인성이 많은데 폐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토생금으로 인풋은 많은데, 즉 먹기는 많이 먹는데 금생수로 아웃풋도 해야 되는데, 즉 똥도 싸야 되는데 인성이 똥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입니다. 먹기만 먹고 똥을 못 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간장을 하면 됩니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상관폐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구조를 보면 월간과 시간의 상을 보면 상관경과입니다. 월간과
시간 요거지요. 요 상관경관을 말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 글자가 개수와 정화가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는 둥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할 건데 아닙니다. 일간경금이 합거돼서 사라질 때 저 시간 개수는 반드시 정화를 칩니다. 안 그래도 올간 정화는 해수 위에 앉아서 약한 상인데 인성으로 인해서 약해진 식상들이라고는 하나 해월은 겨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평범하게는 그냥 평탄하게는 조용하게는 못 사는 그런 팔자로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평생 그냥 평탄하게 조용하게만 사는 팔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분은 실제 20대 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이 양다리였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만나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는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남자가 돌아오겠어요?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주에서 남편 또는 남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요놈이죠, 요놈. 정화입니까? 월간 정화입니다. 일간 경금과 연간 경금 그 사이에 정화 남자를 두고 겨루고 있습니다. 내 일지, 배우자궁, 술토에서 투출한 월간 정화이기 때문에 월간 정화는 분명히 내 남편이 맞습니다. 근데 연간 경금 비견도 일간 경금 즉 내하고 똑같이 연지 요 술토에서 정화가 나왔으므로 저 월간 정화는 연간 경금 비견의 남편도 되고 내 남편도 됩니다. 즉 남편을 연간 경금 비견과 공유하는 상이거나 또는 내 남편이 양다리를 걸친 상이지요. 지금 남편의 아랫돌이 월지 해중의 임수가 양쪽으로 정임합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추운 해월에 연간 경금 비견도 요 따뜻한 월간 정화 요놈이 필요하고 또 좋겠지요. 정화가 없이는 자기도 추우니까 월간 정화는 나한테 오나 경금한테 가나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경금들이 깔고 앉아있는 요 술토가 전부 관고라서 그렇습니다. 정화가 들어가서 갇히는 곳 아닙니까? 저 남자는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분일 거고 사회적으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이 살거나 원래 별 볼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분과 살면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연간 경금 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월간 정화하고의 인연이 끝이 나고 그 뒤로 몇 번의 연애는 더 있었는데 연애다운 연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미혼의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가 아니라 옛날 같으면 월지식신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에 상관까지 띄워서 절대 시집 못 가는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옛날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이라면 여자분 나이 50대에 미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랑 결혼을 하더라도 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개미혼이나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모혼 같은 때 상관경관으로 이별하고 개미운에 안 하면 이모운에 합니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시지의 미중정화 요놈하고 재혼하겠지만 시지의 저 미중정화는 개수상관이 올라타고 있어서 요걸 말하는 겁니다. 남편급입니다. 결국은 미중정화하고도 술미형으로 해로가 안 됩니다. 해로가 안 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해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풍파가 많고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요즘이니까 여성분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불과 30년, 50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성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은 필수였던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주체가 매우 강하고 자존심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 생활이 늘 어려웠고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이분은 현재 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 강사입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다른 걸 전공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학 강사의 길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게 이모대운의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정미월에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이 세운간 임수가 이 요 정화를 합거하지요. 또 이 임목이 월지 해수와 인의 합을 하면 세운지 인중 병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병화가 들어있지요. 병화 관도 함께 꺼집니다. 이렇게 관이 꺼지니까 그렇게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등부 수학 강사로 가기 위해서 공부 중이라고 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본인이 학원을 차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년은 세운도 그렇지만 대운간 임수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식신상관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면 될까요? 상담을 했을 당시가 이모대원의 하반기를 가고 있었는데 곧 신사대원이 됩니다. 학원으로 그냥 다시 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학원을 차려도 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안은 운이 괜찮으니까 학원을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현재 나이로 57세, 이분이 상담했을 당시가 54세인가 그럴 거예요. 60세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을 했을 당시가 이민년이니까 54시였습니다. 그렇게 6, 7년 동안 자리를 잡아놓으면 뒤로는 그냥 유지를 해가면 되겠지요. 신사대원의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경진운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말아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에보다는 운이 못하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 잘 닦아 놓아서 뒤로는 그냥 유지를 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앞에 개미운과 이모운이 안 나쁜데 학원을 할 거였으면 앞에 개미운이나 이모운 같은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을 다 알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운의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저는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도식 이야기를 하면서 모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분은 실제 모친께 서운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맏딸이고 남동생이 둘이 있다고 했는데 모친은 나한테는 별로 해준 게 없고 아들 즉 남동생 둘한테만 집중하고 공부도 더 많이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게 많이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분이 젊을 때 벌어놓은 돈도 모친이 가져간 게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렇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모친 탓이에요? 모친 탓도 조금 있겠습니다. 딸을 이 날짜 이 시간에 낳았으니까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이 날짜 이 시간에 태어난 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 즉 당사자의 마음이 편합니다. 술의 천문이 강하게 박혀있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투출한 즉 활인, 이 술토가 활인 아닙니까? 활인에서 투출한 관성을 쓰는 구조로서 또 그 관이 희신이므로 이분은 명리나 타로 상담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지인들도 이분께 거부감이 없이 네 이런 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노 하면서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게 그 사주 공부나 타로 같은 걸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시라고 했습니다. 잘만 배운다면 잘 쓸 겁니다. 이렇게 인성이 기시는 구조는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주 공부, 명리학 공부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공부의 8할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요 관을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도리가 좀 약하고 길이 아니면 잘 못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담업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꼭 크게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 길을 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좋은 운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벌어먹고 60 정도 됐을 때 이거를 공부해서 은퇴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는 시작하시고 현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준비만이라도 해나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싶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잘 하실 것 같고 잘 쓰실 수 있는 구조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상담을 하고 난 뒤로는 이분하고 상담한 게 없어서 학원을 차렸는지 아니면 다시 강사로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신사운을 받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사주가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가 좀 드신 미혼 분들이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뭐랄까 제가 상담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근데 이분들을 밖에서 대면해 보면 미혼인지 기혼인지 표가 안 납니다. 자기들이 입을 안 열면 모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이니까 미혼들이 많지 옛날 같으면 없겠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연휴가 지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말 안 해도 아시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